됐을까요? 다이어트야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주실 분을 오늘 모실 거예요. 당신이 살찌는 이유. 오늘 김유란 강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살찌는 이유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들 생각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왜 살찌는지 모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물만 먹었는데 살이 쪄요.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살이 쪄요. 그러신 분들 진짜 많아요. 운동하는데도 살이 찝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살이 왜 찌는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20대부터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어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단식, 그리고 원푸드 다이어트, 뭐 많은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셋째까지 출산하고 나서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해보고 원푸드를 해보고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제한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아서 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파고 이렇게 공부하고 알아봐서 제가 알게 된 상식들을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뭐 제가 다이어트 어떤 뭐 박사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못지않게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제가 화면 공유부터 할게요. 다이어트 이야기. 당신이 살찌는 이유입니다. 네. 일단은 살찌는 이유는요, 너무 심플해요. 많이 먹는다. 그리고 자주 먹는다. 뭐 그런 분들 계세요. 나 많이 안 먹는데? 진짜. 근데 아니에요. 간식 칼로리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보통 먹는 식사보다, 나 떡 한 조각 먹었어. 왜? 잘 안 보여요? 안 돼? 신하나 골드님 안 보여요? 보여요. 아니, 음소거를 푸셨길래 저한테 할 말 있는 줄 알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네. 나는 떡 하나 먹었어. 나 겨우 뭐 빵, 토스트 몇 조각 먹었어. 아니면 뭐 마들렌 하나 먹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무의식적으로 간식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본인은 작은 걸 먹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식사 외에 많은 것들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섭취하고 계시는 거죠. 쌀이 아니면 밥을 먹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아직도 고리타분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서 떡, 과일, 고구마, 치즈케이크, 그리고 마끼아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거죠. 라떼도 그렇고요. 솔직히 말하면 간식은 칼로리가 우리가 먹는 일반식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식사 일기를 쓰는 걸 추천한대요, 전문가들이. 근데 일기를 쓰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사진을 찍어 두고선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챌린지 중이신 분들은 너무 귀찮지만 사진 다 찍고 계시잖아요.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쁜 식습관이 살찌는 이유예요. 나 일부러 건강한 거 먹는데?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자, 빨리 먹어요.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더 빨리 먹는 사람이 살이 찝니다. 20분 이상 음미하면서 드셔야 되는데 10분 안에 끝내시는 분도 있으시죠? 네. 이거는 임상 실험을 했어요. 빨리 먹은 사람은 더 빨리 살이 찐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요. 너무 신기하죠? 아무래도 혈당이 빠르게 높아져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딴짓해. 핸드폰 보거나 이러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더 많이 먹게 된대요. 그 살을 찌고요. 그리고 서서 먹으면 30% 정도 더 먹게 된대요. 모르셨죠? 후딱 빨리 먹으려고. 나 왜 밥 먹는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시크한 여자인 척 막 후루룩 먹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더 오히려 뚱뚱한 몸을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내가 그냥 때 되면 먹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배고파서 먹거나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먹거나 같은 양을 먹는다 해도 식사 시간을 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먹으면 이게 살을 많이 찌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라는 게 우리 몸에 좀 지속적으로 분비되어져야 되는데 인슐린이 망가지고요. 그럼 폭식이 유발되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뭐냐면 혈당이 막 우락가락 막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는 건데 다이어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검색해도
살 빼려면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내가 밥 먹었는데 식곤증처럼 피곤하다. 사실은 밥을 먹었으면 에너지가 생기니까 막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막 피곤해. 그 집중력이 떨어진다. 어지럽다. 식사하고 얼마 안 됐는데 또 막 배고프고 뭔가 출출해서 뭐가 땡긴다. 막 아니 이렇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밀가루나 떡, 빵 이런 거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 증상이 더 심해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식사 후 식곤증, 피곤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어지럽다, 식사하고 얼마 안 돼서 좀 출출해서 공복감이 좀 온다. 요 한 5가지 중에 한 2가지 이상이면 나는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의도적으로 규칙적으로 시간 알람 맞춰놓고 드시는 거 추천해요. 수면 부족도 살찌는 거예요. 렙틴이랑 성장 호르몬이 얘네들이 이제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지방을 이렇게 소모시켜주는 데도 좋은데 이것들이 감소하고요. 잠을 안 자면 그렐린이랑 코티졸이 증가해요. 스트레스 막 받으면 코티졸이 막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살을 지방을 축적하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건 뒤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폐경. 폐경이면 보통 40대 초반에서 초반들은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내장 비만이 증가하거든요. 이건 호르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뱃살, 허리살이 증가해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그리고 기초대사량도 저하돼요. 어렸을 때보다. 그래서 똑같이 운동을 해도요. 살이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의도대로 옛날처럼 안 되니까 우울해, 호르몬의 영향으로 스트레스 받아,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 뭐 질병, 호르몬 관련 질병, 갑상선이라든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난소 유방 이런 거에 관련된 호르몬 질병들이요 살을 찌게 만들어요. 식후에 바로 잔다, 살찝니다. 대사 망가졌다 내가 뭔가 옛날 같지 않아 소화도 잘 안 돼. 이러면 살찝니다. 영양소가 부족해도 살이 찝니다. 이런 이유들이 살이 찌는 거라고 그냥 한번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음, 또 비슷한 몸무게 63kg와 66kg. 그럼 몸무게가 더 적은 사람이 더 날씬해야 되잖아요. 사진 보세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한 분 더 볼까요? 이분은 하물며 같은 몸무게예요. 어때요? 다르죠? 이 이유는 뭘까요? 바로 몸무게가 아니라 체지방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종종 많은 분들이 몸무게가 안 빠져요. 몸무게가 줄지 않아.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진짜 빼고 싶은 건 몸무게가 아니라 체지방이라는 것부터 내가 외워야 돼요. 나는 몸무게 빼고 싶은 게 아니다. 체지방이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지방률이라는 게 있는데 인바디를 재보신 분들은 이 체지방률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좀 고가의 인바디일수록 체지방률이 더 정확해요. 내가 30%가 좀 넘는다 하면 저 정도의 몸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더 넘는다는 안 나와 있어요. 한 20% 정도다 하면 저 정도 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그림으로 말고 실제로 가져왔어요. 이분 32%일 때부터 15%일 때까지 본인 몸을 찍었죠. 예. 체지방률 때문에요.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줄지 않아도 몸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우리는 진짜 체지방을 빼야 되는데요. 그러면 체지방의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인바디를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인바디에서는 C형, I형, D형 보통 이렇게 나눠져서 나를 구분합니다. 대부분은 C일 거예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1번이 나의 체중이잖아요. 체중, 2번 골격근량, 근육량, 3번 체지방량으로 나를 C형인지 I형인지 D형인지 구분해 주는데 인바디를 재고선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나의 이 변화를 추적해야지 몸무게 뭐 몇 그램 빠졌네, 뭐 1kg 빠졌네, 300g 쪘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꼭 인바디를 구매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C 같은 경우는 비만형이라고 써 있죠? C형. 네. I 같은 경우도 표준.
이지만 둘 다 D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C부터 볼게요. C는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체중은 표준인데요. 골격근은 표준 이하고요. 체지방량은 표준 이상까지 가죠. 깊은 C가 있고요. 작은 C가 있어요. 보통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C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대표적인 체형이래요. 뱃살, 팔뚝살, 허벅지살 이런 고민이 있대요. 표준 체중 허약형, 표준 체중 비만형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체지방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이 같은 경우는요. 난 그래도 아이라서 괜찮아.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저체중 허약형 있죠? 여기 마르신 우리 팀에 몇 명이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 계세요. 표준 이하의 일자이신 분들. 근육도 적고 지방도 적고 이러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허약해요. 그래서 근육량도 부족하고 체내 영양소도 부족해요. 꼭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표준 이상. 근데 나는 체격도 좋은데 의외로 약간 좀 체격이 좋아서 뭐 지방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근육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나는 근육이 많아서 나는 완전 비만은 아니야. 근육이 많으니까 나 좀 건강한 거야. 아니요. 그거 착각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육도 많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과체중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이 모양. 체중이 표준, 골격근이 좀 표준 이상, 체지방량도 표준. 요 모양. D 모양. D형으로 가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몸인 거지. 몸무게 뭐 40kg 되고 싶어요. 뭐 49kg 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상식으로 가져가세요. 우리가 봤을 때 몸 예쁘다 하면 다 D형인 거예요. 몸매 좋다 하면. 왜 몸무게 별로 안 나갔는데 워너비 저 사람 몸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드는 몸은 I거나 C일 확률이 높은 거죠. 저 사람 몸매 너무 좋다, 부럽다 하면 D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목적은요,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거지, 몸무게를 줄이는 게 아니라는 점 완전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몸무게 조금 찌면 막 우울하고 그랬는데, 이 관점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몸무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보고선, 몸무게보다 좀 덜 나가 보여요 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체지방을 줄이는 데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눈바디가 체중보다 더 덜 나가 보이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뭐다? D형이 되는 거다. 그러면 체지방을 줄여야 되잖아요. 지방세포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 어. 오케이, 알겠어. 체지방을 줄이겠어. 그럼 지방세포가 뭐지? 체지방이 늘어나면요, 일단요, 지방세포 수가 증가하거나, 지방세포 크기가 증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성장기 그리고 성인일 때 좀 달라요. 성장기일 때는요, 지방세포 수가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비만하면 안 된다. 지방세포 개수가 늘어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인은 대부분 지방세포 크게 증가해요. 자, 이걸 조금 이해시켜 드릴게요. 지방세포 수는요, 지방이 들어갈 무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이야, 방. 방의 개수가 성장기에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비만일 때. 이해되세요? 근데 성인이 되면 대부분 이 가지고 있는 방이 있잖아요. 이 방에 많이 먹으면 방에다가 지방을 꽉꽉꽉꽉 채워넣어요. 최대 400배의 크기까지 채워놓습니다. 지방 세포 하나당. 400배요, 무려. 엄청나죠? 음. 그래서 어렸을 때 비만이어가지고 지방 세포 수가 이미 많은 상태면 어른이 돼서는 살찌기가 너무 쉬운 몸이 되는 거죠. 쉽게 비만이 돼요. 근데 종종, 그러면 지방세포수를 줄이면 되네? 그러면은 나 성인인데, 나 어렸을 때, 그래, 나 지방세포수가 많았으니까, 이 세포수를 줄이면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찌겠지? 이런 생각에 지방 흡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질문. 지방 흡입을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댓글창에 한번 올려주실래요? 왜 지방세포수를 줄이면, 음, 세포수가 줄어드는데. 지방 흡입은 지방세포를 흡입해서 없애는 건데요. 될까 안 될까요? 네, 아쉽게도 어, 아주 일시적입니다. 성인도요, 지방세포 수가 증가도 하고요, 감소도 해요. 근데 어, 지방세포 수가 증가하는 중점적인 부분이 성인은
허벅지 아래, 하체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아래. 그래서 하체 비만이 되게 많다? 근데 하체가 잘 안 빠진다? 왜? 지방세포수가 하체에 집중해서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 하체 비만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세포수 증가되지 않게. 얘는 뭐냐면 지방세포수가 웬간하면 증가를 잘 안 하는데 증가했다면 내 몸이 그만큼 밸런스가 깨질 때까지 내 몸을 방치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느낌만 알고 가세요. 그런데 이 지방세포는요, 탄수화물이랑 엄청 밀접한 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세포는. 음, 정제 탄수화물이 있고 비정제 탄수화물이 있어요. 비정제 탄수화물은 곡물 이런 거 좀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정제된 게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설탕은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가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공된 탄수화물은요,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요, 혈당이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 몸이. 고혈당이요, 혈관에 자꾸 자극을 줘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몸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갑자기 인슐린이 최대 분비되면서 이것들을 막 다 체지방으로 막 저장한단 말이에요.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설탕, 밀가루 이런 류를 먹으면 케이크, 이런 거 먹으면 체지방으로 빠르게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방으로 빠르게 저장됐죠. 그럼 내 몸이 배고프진 않아. 세포로 다 지방 저장됐다니까요. 에너지가 다 들어갔어. 배고프지가 않은데 출출해. 왜? 혈당이 빠르게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뭐 집어먹습니다. 떡 한 조각, 뭐 이런 식으로. 반복적이 돼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슐린이 아무리 나와도 옛날에는 막 10 정도 나오면 혈당이 떨어졌다면 이제 10, 20이 나와야 혈당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 같은 분들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양의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이 안정화되지 않으니까 인슐린 주사를 추가로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체지방을 소모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음.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되잖아. 그래. 계속 나한테 밀가루 먹어서 그렇다, 많이 먹어서 그렇다, 자주 먹어서 그렇다, 규칙적으로 아니게 먹어서 그렇다, 빨리 먹어서 그렇다. 자꾸 그러니까 좋아. 나 좀 덜 먹겠어. 아주 극단적으로 좀 덜 먹어서 내가 이렇게 저칼로리로 먹어서 섭취하는 칼로리를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적게 먹으면 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술대기만 먹거나 단식을 하거나 아주 칼로리를 봐가면서 하루에 뭐 500칼로리 미만으로 먹고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면 살이 빠질까요? 체지방이 빠질까요? 체지방이 이러면 줄어들겠지?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더 저칼로리를 먹을 거야. 막 소스도 안 뿌려. 맛없는데, 혼자 막, 나 이 자연의 맛이 좋아. 이러면서 소스도 안 뿌리면서 막 먹어요. 배고프지만 참을 거야. 왜냐면 나는 체지방. 나 배고프지 않은데? 아닌데? 이런단 말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요, 그분은요, 아쉽게도 이 굶주림 반응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음식이 부족하면 부족한 음식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대사를 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소비하는 칼로리가 줄어들게 기초 대사량을 낮춰버린다고요. 이거를 내가 덜 먹으면 이 대사를 적응시켜 버린다고 해서 대사 적응 굶주림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요, 소비하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서요, 적게 먹어도 사라지는데 사라져. 적게 먹어도 사라지지만 적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거죠. 발레리나 생각해 보세요. 어, 방울토마토 하나만 먹고도 해요. 그래도 살이 안 빠져요. 근데 음식을 조금이라도 이 상태에서 더 먹는다? 그러면 살이 더 쉽게 찌는 거죠. 요요 현상이 이런 데서 옵니다. 어. 난 진짜 배고픈데 엄청 참으면서 풀떼기만 먹는데 살이 안 빠져. 너무너무 억울해. 그쵸? 잘못된 다이어트 방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다이어트 완전 심플하지. 왜 영양제 먹음? 왜 그런 거 먹음? 굶으면 돼. 풀떼기 먹으면 돼. 야, 나는 식품으로 살 빼는 사람 이해가 안 되더라. 운동하면 되지. 다 게을러서 그래. 뭐 조금씩 자주 먹으면 돼. 야, 칼로리 계산해서 안 먹어? 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칼로리가 높잖아. 소스는 빼고 먹어. 아니야. 그냥 저기 다이어트 약 먹으면 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요, 다이어트 꼰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옛날 저기 고리짝적 다이어트 있죠? 다이어트 꼰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사우나 가서 땀 쫙 빼면 살 빠지잖아. 이것도 다이어트 꼰대예요. 제가 에스크 더 사이언티스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어,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독소 쫙 빠지고 지방 다 빠지고 막 살 빠지는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음, 독소를 땀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땀은 거의 완전히 물입니다. 소금이 들어가긴 하지만 딱 그 정도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몸이 스스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식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운동에서 땀 흘리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간, 폐 건강을 증진시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하나 더 가져왔어요. 땀으로 독소를 배출할 수 있나요? 물어보니까. 독소를 제거하는데 땀이 도움이 된다면 어떨까요? 매력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희망사항입니다. 라고 명확히 써 있습니다. 땀은요, 몸을 식히는 행동을 하는 거지요. 걔가 체지방을 빼주진 않거든요. 음, 참, 일단은 이 체지방 얘기를 하자면, 어, 체지방은요, 내장 지방이랑 피하 지방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장 지방은요, 장기 사이사이에 껴있는 지방이에요. 장기는 보통 배에 많이 있죠. 그래서 배에 집중적으로 내장 지방이 있는 겁니다. 어. 내장 지방은요, 식단으로 쉽게 빠지고요. 피하 지방은 이 우리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이에요. 근데 전신에 분포돼 있죠. 그래서 얘는 잘 쉽게 안 빠져요. 그래서 우리 뱃살이 제일 빨리 빠져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순간 잘 안 빠져 이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장 지방은 바로 빠지는데 피하 지방이 제대로 안 빠져서예요. 아우, 어떡하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요, 우리 몸은요,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굶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손실은요, 저칼로리 식단 먹으면 근손실이 생겨요. 하물며 그건 이해돼. 그래, 안 먹으면 근손실 생기는 거 이해돼. 근데 운동하는 사람이요, 운동을 쉬어도 근손실이 생겨요. 왠지 아세요? 우리 몸이 너무 똑똑해서 운동을 안 하잖아. 그럼 근육이 더 이만큼 필요가 없네. 그러면 근육을 없애버릴래. 이렇게 해요, 몸이. 충격적이죠. 되게 똑똑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거나 호르몬의 변화로 근육 생성에 대한 그 대사가 저하되면 근손실이 생기고요. 물이 부족해도 근손실이 생깁니다. 지방은요, 적절한 식단이 있어야 돼요. 굶어도 안 되고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그리고 움직여야지 지방이 소모가 되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아까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먹어야지 지방이 소비가 됩니다. 뭐 다 복잡해. 그러니까 내가 지방을 빼려고 덜 먹었는데 아주 적게 먹고 풀떼기 먹고 참았는데 대사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몸이요. 눈치가 더럽게 없어요. 내가 살을 빼려고 덜 먹었는데 눈치가 더럽게 없이 나를 살이 안 빠지는 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체지방을 소모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나 하루 종일 안 먹고 빵 한 조각으로 때울래. 정제탄수화물 먹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가짜 배고픔으로 또 먹고 인슐린 기능 하락해서 인슐린 저항성 생겨서 체지방이요. 체지방 세포 방 하나당 400배까지 싹 가능하게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체지방을 소모하고 있었던 거죠. 체지방을 소모하기 위해선 이거 외워야 돼요. 적당한 양으로, 좋은 음식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지만 체지방이 소모됩니다. 굶어서 절대 안 돼요. 신진대사라는 게 있어요. 메타볼리즘. 우리 몸에는 기초대사량, 숨 쉴 때 생기는 거, 숨 쉬고 뭐 심장 뛰고 하잖아요. 내가 자고 있는 동안도. 활동대사량. 사무직인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의 30% 정도로 활동할 때 대사량으로 쓴대요. 이게 에너지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대사량.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초대사량만 먹어도요, 우리가 사라져요. 기초대사량만 먹어도 활동이 된다고요. 왜? 지방세포에 넣어둔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근데 굶거나 내가 저칼로리 식단을 먹는다, 기초대사량보다 안 되게 먹는다, 그러면 지방세포는 저장이 활성화돼서요, 지방이 오히려 안 빠진다는 거죠.
원래 우리 몸은요, 대사가 정상이면요, 많이 먹으면 흡수율 이론에 따라서 흡수를 덜 해요. 배출한다고요. 잉여를. 잉여 에너지를 배출하고요. 우리가 적게 먹으면 흡수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몸을 이렇게 잘 살림살이를 잘 꾸역꾸역 잘 해내가는데 대사가 망가지면 이 흡수율 이론도 안 먹혀요. 많이 먹으면 어느 순간 내가 그냥 깨져버려. 이 몸이 깨져버려서 밸런스가 깨져버려서요. 살이 계속 쪄버리는 그런 망가진 대사를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지방은요, 많이 먹는 것도 문제고요, 안 먹는 것도 문제인데요, 대사 시스템도 문제인 거예요. 아주 총체적이죠. 그러면 20대 청소년, 중년, 노년 다 똑같냐? 다이어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청소년하고 20대는요, 보통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거나 많이 먹거나 폭식하거나 밖에서 인스턴트 사 먹어서 생긴 살이에요, 비만. 그래서 음식만 바꿔도 이렇게 딱 이거 네 가지만 바꿔도요, 살이 엄청 잘 빠집니다. 근데요, 중년은요, 노력하지 않으면 매해 2kg씩 증가해요. 이거는 통계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지만 체중이 유지가 가능해요. 여성 호르몬이 생겨서요. 감소해서 나이살이 자동으로 생기고요. 성장 호르몬도 감소하고 근육량도 감소하고 신진대사도 저하됩니다. 그래서 덜 먹으면 요요 현상 100% 오고요. 저칼로리로 먹거나 빡센 운동, 지나친 운동을 하잖아요. 몸이 못 따라줘. 내 욕심일 뿐이에요. 지나친 운동하면 몸이 망가진다고요. 어디가? 골다공증, 고관절,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은요, 질환과 컨디션을 고려해야 되고요. 단백질, 비타민 섭취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중년 다이어트는 그냥 나 날씬한데 이 정도면, 나 마른 몸인데 아니요. 그냥 필수로 하셔야 돼요. 건강한 컨디션을 위해서. 살이 찐 게 왜냐면 질병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은요, 심장질환, 암, 고혈압, 당뇨, 지방간, 알츠하이머, 고지혈증 이것들이요. 체지방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와 있어요. 비만은요. 그냥 내가 많이 먹어서 살이 쪘네가 아니라 대사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체지방이 너무 과해서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은 게 비만인 거예요. 그래서 살 조금 쪘어가 아니라 비만으로 가지 않게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암, 고혈압, 당뇨, 지방간 등등 이런 질병으로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근심을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상 체중 관리, 컨디션 관리, 대사 시스템 온전하게 관리하는 거는 우리 가족을 위한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나 이 정도 보이면 충분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살이 찌는 이유 정리할게요. 많이 먹는다, 자주 먹는다, 나쁜 식습관. 그래서 식단을 바꿔야 되고요. 수면 부족, 식후 바로 취침, 이거는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되고요. 폐경,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 질병, 대사 망가짐, 영양소 부족 이런 것들은 양질의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면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식단 때문이라는 거죠. 90% 이상이. 식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단을 해야 되는가? 대사 기능을 올리는 식단을 하셔야 되고요. 완전 소화될 때까지 그만 좀 드셔야 돼요. 좀, 어, 좀 자주 먹지 좀 말아야 되고요. 양질의 영양소 먹어야 돼요. 뭐 마들렌 한 조각, 치즈케이크, 아메리카노 이렇게 식사를 때우시면 안 되는 거고요. 호르몬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수분, 아메리카노 마셔서 목이 안 말라 이러시면 안 돼요. 수분 섭취를 올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 대사 올리기 첫 번째는 대사를 망가뜨리는 음식을 끊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종종 그러신 분 계세요. 막 먹어. 막 먹고 영양제 먹었으니까 이러신 분 계시는데 절대 안 돼요. 막 먹으면 안 되고 대사를 망가뜨리는 음식 대표적으로 설탕, 밀가루, 나쁜 음식, 튀김 음식. 이거를 설밀 나튀라고 해요. 이거 네이버 치면 설밀 나튀 쳐보세요. 지금 20대들도 엄청 핫해요. 이거 끊어야 되고요. 술, 커피, 가공우유도 끊어야 됩니다. 술은요, 아니, 커피는요, 커피. 우리 커피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커피의 단점은 뭐냐면, 불면증, 충분한 수면을 못해요. 커피를 내가 12시에 먹었다? 그러면 한 6시 정도에 50% 정도 몸에 남아있고요. 12시 정도에 25% 정도 몸에 남아있어요. 12시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점심에 먹었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의 수면의 질을 위해서 커피를 잠시 끊고 추천하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먹으니까. 내가 이 커피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몸인지 전혀 모른 채로. 그래서 끊어버리면, 아, 커피를 끊었을 때 내 컨디션이 이렇게 좋네. 나는 커피가 맞는 사람이구나, 안 맞는 사람인구나를, 내 몸을 먼저 관찰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끊는 거를 보통 추천합니다. 대사에 도움이 되는 음식, 7대 영양소가 풍부하고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뭘까요? 주변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뭐냐면 7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 물인데요. 어, 우리가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 챌린지 하면서 먹는 유산화의 뉴트리밀이라는 게 바로 이 영양소, 7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물에다 타 먹으면 완벽한 7대 영양소인데 하물며 GI 지수가 낮아요. 55 이하면 GI 지수가 낮다고 하는데요. 제가 GI 지수를 평가하는 기관 사이트에서 퍼온 건데요. 유산화의 뉴트리밀이요. GI 지수가 보세요. 21이에요. 21. 보이세요? 21? 오이가 23입니다. 오이보다 이 혈당 지수가 더 낮은데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거죠. 오이에 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 다 들어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이만 먹어도 해소는 안 돼요. 근데 유산화의 뉴트리를 먹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완전 소화시키기. 공복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인슐린 안정, 장기가 휴식되고요. 소화 에너지가 불필요해서요. 재생 에너지가 쓰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 때문에 공복 시간 확보하는 것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사실은 간헐적 단식이 정답은 아니에요. 16시간 정도 내가 공복을 갖는다고 해서 내 몸이 재생이 되고 건강해지는 게 절대 아니고 사실은 식사량과 횟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준비를 더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준비 1시간짜리네? 죄송해요. 좀 짧게 했어야 됐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